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 TV입니다. 2021년도 1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한 주간의 대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주요 신문기사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경북일보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탈마는 대구 송현 2동 송악 재건축 사업 또 제동이라는 기사. 매도 청구권 소송 패소, 토지 소유자들 감정평가액의 12배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달서구청이 부지 10군데가 소유권 불명이라며 입주자 모집 신청을 보완하라고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는 거의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에 마지막 부분까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이렇게 사업이 어렵다는 내용을 오늘 신문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가를 받고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한 대구 달서구 송현 2동 송악 재건축 사업이 난간에 봉착했다. 매도 청구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송악 재건축 조합이 패소하면서 사업 부진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액의 최고 12배에 달하는 보상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27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송악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9월 21일 달서구청에 입주자 모집 신청 승인을 요청했지만 보완 처분을 받았다. 입주자 모집 신청 승인은 흔히 말하는 이 아파트 분양 승인으로 사업 부진의 토지 소유자들의 모든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총 사업부지 330필지 중 10곳의 소유권이 불명확한 상태라서 보완 처분했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을 피하고자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 신청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부진의 토지 소유자의 75% 동의를 받으면 조합은 소유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을 부여받는다. 단, 매도 청구권은 조합 설립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2013년에도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2016년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았을 때는 동의서를 구청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절차상의 미비로 매도 청구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가장 큰 문제는 진입로 확보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진입로 부분을 18m 확보해야 하지만 현행 진입로는 8m에 불과하다. 조합 측은 반드시 진입로 부근 건물 3개를 매입해야 한다. 정재철 송악 재건축 조합장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4억 2천만 원인 부지를 토지 소유자가 50억 원을 부르고 있다. 또 대로변의 주유소는 170억 원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330필지 중 290필지의 보상 금액이 580억 원이다. 그런데 새 집이 부르는 금액만 270억 원이다라고 혀를 내둘렀다는 내용. 조합 측은 달서구청에 준공 전까지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조건을 단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최근 조합 설립 인가를 새로 받았다. 매도 청구권을 부활시켜 준공 이전까지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현행법상 조건부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은 주택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한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받는 해당 사업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원 관계자는 조합에서 받은 대출만 1,000억 원이 넘어간다. 매달 이자만 3억 원이라며 조건부 승인이 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들이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악 재건축 사업은 송현동 일대 56,075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송악지구는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여러 번 사업이 자초될 위기를 겪었다. 송악지구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78-3번지입니다. 그린맨션 1차 아파트 옆에 이렇게 송악지구가 지금 재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1월 29일자 매일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수성구 주도 미친 집값 재현 지난주 상승률 0.56% 상승했다는 내용. 부동산원 1월 넷째 주 대구시 아파트값 전주 대비 0.38 상승률 전국 세 번째.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0.09, 경기 0.46, 인천 0.35, 부산 0.33, 대구 0.38, 강주 0.09, 대전 0.40, 울산 0.31, 세종 0.20, 강원 0.20, 충북 0.17, 충남 0.32, 전북 0.02, 전남 0.01, 경북 0.30, 경남 0.20, 제주 0.19, 대전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위가 대구가 될 것 같습니다. 4위 인천, 부산도 5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12월 17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거래 조정 지역으로 꽁꽁 묶여있던 대구시 아파트 가격이 새해 들어 다시 꿈틀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조사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수성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발생했던 수성구 주도 집값 상승 현상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는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경기, 대전에 이어 지난 한 주 동안 세 번째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셋째 주 0.43% 상승률을 기록하던 대구의 아파트 값은 넷째 주에 0.40, 1월 첫째 주에 0.34, 1월 둘째 주에 0.33, 그러다 1월 셋째 주 0.36으로 반등을 시작하더니 지난주 0.38%로 상승폭을 키운 것이다. 특히 지난주 대구 아파트 값 상승은 수성구의 0.56% 상승률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수성구의 평균 아파트 값은 대구에서 가장 높아 소폭의 상승률로도 대구 전체 가격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투기 자본이 쉽게 몰릴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도 이번 조사에서는 수성구에서도 지산 범물동과 수성 두산동 상승폭이 두각을 나타냈다며 모두 역세권 지역이거나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밝혔다.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사이에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을 상위 10개만 찾아보겠습니다. 노변다수 23평이 전감률이 13.2%입니다. 23평 1억 8,020에서 2억 400, 정하우방 팔레스 55평 12.8% 상승, 5억 6,100에서 6억 3,300,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33평이 12.6% 상승, 8억 5,680에서 9억 6,500, 지산 에덴타운 31평 12.1% 상승, 3억 3,760에서 3억 7,855만원, 누리타운 23평 11.6%, 1억 9,610에서 2억 1,889만원, 수성 상룡하성 24평 11.5%, 3억 345만원, 3억 3,841만원, 지산 한라타운 25평 11.2, 2억 3,585만원, 2억 6,225만원, 지산 보성맨션 33평 9.2% 상승, 3억 5,955만원, 3억 9,250만원, 고산 노변타운 22평 9.2%, 2억 8,305만원, 3억 905만원, 지산 협파맨션 31평
9.0%, 3억 3,850만원, 3억 6,890만원입니다. 건축해는 연도가 보시면 96년, 2003년, 91, 95, 96, 91, 91, 96, 91 다 오래된 아파트이며 지산동 쪽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가격 상승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 27일자 대구일보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지난해 대구 상가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감소율 전국 최고, 2020년 1분기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영향으로 인해서 오피스 공실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21년 1월 27일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대구일보 지난해 대구 상가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감소율 전국 최고, 2020년 1분기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영향으로 인해서 오피스 공실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상가와 오피스 임대가격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오피스 공실률 또한 8개 특강력시 중 가장 높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공개한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1분기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모든 유형에서 임대가격 지수가 하락했고 특히 상가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을 나타냈다. 업종별 지난해 대구 임대가격 지수는 전년과 비교해 오피스 마이너스 2.37, 중대형 상가 마이너스 4.16%, 소규모 상가 마이너스 4.11, 집합상가 마이너스 5.12%를 각각 보였다. 상가 유형별로는 중대형의 경우 전국 평균 2.63% 감소한 가운데 대구가 4.16% 떨어져 가장 높고 경남 3.83, 강주 3.30, 울산 3.15 순으로 떨어졌습니다. 소규모 상가 역시 대구 마이너스 4.11%, 경남 마이너스 3.36, 전국 평균 감소율은 2.171%입니다. 집합상가는 대구 마이너스 5.12, 세종 마이너스 4.14, 강원 마이너스 3.53% 순입니다. 대구의 오피스 공실률도 8개 특강력시 가운데 가장 높다. 오피스 공실률은 대구가 19.5%, 울산 18.6%, 강주 18%, 부산 17.1% 순이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대구 16.8%로 세종 18.6%에 이어 8개 특강력시 중 두 번째로 높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하락과 자영업자 감소, 임대 매물 증가 등으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 7.1%와 동일하게 조사됐다. 권리금 유비율은 대구가 2019년 70.9%에서 지난해에는 58.4%로 12.5% 줄었고 평균 권리금은 대구 2,921만원 수준이다. 대구가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 나가보게 되면 공실이 많은 것도 이런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월 25일 대구일보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원대역도 11호 건설 추진, 대구시 용역 준비 착수. 대구시가 대구강력권 철도 노선에 원대역 추가 신설을 위해 지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원대역 신설에 지방비 부담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대구 산업선 역사 신설에 1,450억 원, 여기에는 서재세천역과 호림역에 시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지방비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광역권 철도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사업비가 15% 가까이 늘어났다. 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나면 예타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원대역 신설을
국12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에타 재조사 대상이 아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에타 문제로 인해 은대역 신설의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한다며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부에 국비를 요청해보고 국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방비를 투입해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대구시가 지방비로 부담한다면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이수탁 계약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다. 대구시가 지방비 투입을 결정을 했더라도 용역 결과에서 타당성 있음 결론이 나와야 한다. 원대역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신문기사 내용은 1월 26일 매일신문 대구 아파트 거래량 풍선 효과를 내서 달성군 15년 이래 최다 12월 거래량 2,750건, 전월 대비 121.4% 급증, 새해 대구 거래 건수 상위 10개 아파트 중 9곳이 달성군 단지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구시는 수성구가 11월 18일, 그리고 다른 구는 12월 20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진 가창, 구지, 하빈, 농공, 옥포, 유가, 현풍 쪽에서 금액이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규제지역 발표 직후 인근 비규제지역의 거래량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달성군 비규제지역에도 발생한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26일까지 대구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아파트 중 9곳이 달성군에 몰려있다. 대구시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늘 신문기사 내용을 보시더라도 수성구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왕 묶인 거에 대해서 똘똘한 한치 전략으로 나가게 된다면 수성구의 집값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인 달성군이나 다른 지역이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